안녕하세요, 라쿤입니다. 오늘은 동성애로 떨어진 인류의 3대 사과, 앨런 튜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상은 동성애를 옹호한다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은 아님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 인류의 3대 사과라고 하면은 아담과 이브의 사과,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에 대한 그런 사과죠. 그리고 뉴턴의 사과, 신화와 미신으로만 사물을 바라보다가 원인과 결과로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한 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티브 잡스의 사과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준 사과로 스티브 잡스의 사과를 꼽기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사과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윌리엄 텔의 사과, 지배계급에 대항한 피지배계급의 저항을 상징하는 사과고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리스의 사과도 뭐 누가 사과로 꼽더라고요. 그 의미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헤라 여신, 아테네 여신, 그리고 아프로디테 여신 3명이 나오는 그 사과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나 더 뽑자면 이제 스피노자의 사과를 개인적으로 뽑고 싶습니다. 물론 뭐 사과가 아니라 사과나무인데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묵묵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일깨워주는 그런 철학적 사과이기 때문에 전 스피노자의 사과도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과 관련돼서 오늘 말씀드릴 사람이 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로 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천재 중에 초천재입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의 암호체계인 이니그마를 깨가지고 결국 이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도록 도와준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1946년에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고안을 했고, 1950년에는 계산기계와 지성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튜링 테스트를 언급을 합니다. 튜링 테스트는 이 질문을 함으로써 이게 기계인지 사람인지 그렇게 판별하는 그런 접근법이에요. 이 논문을 소개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 중에 몇 개라도 기계를 통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한 모임이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초천재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토론을 해요. 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있으셨던 분도 있고 뭐 기한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한 2달 정도 이제 계속 토론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모임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 세미나를 촉발시켰던 앨런 튜링은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요. 앨런 튜링은 1954년에 자살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서 이제 화학적 거세를 해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놔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동성애를 못하게 하는데 에스트로겐을 주입을 하면은 성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대신에 우울증이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은 이렇게 치마를 입고 그 다음에 청산가리를 넣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서 시대가 날 여자로 만들었으니 난 여자로서 가장 적합한 죽음을 맞이하겠다 라면서 백설공주와 같이 사과를 입에 베어 물고 자살하고 합니다. 여기 이 사과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애플사의 사과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과죠. 이게 요즘 모습인데 좀 옛날 버전이 있어요. 여기 이 사과 보시면은 이게 옛날에 초기에 애플에서 쓰던 애플 심벌입니다. 저는 이 사과가 스티브 잡스의 사과가 아니라 앨런 튜링의 사과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있는 이 무지개 색깔은 이제 동성애를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 입 베어 문 이 사과, 앨런 튜링이 베어 물었던 그것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애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부인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공식적인 부인이고 공식적 부인 아래 실제 의미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는 뭐 앨런 튜링의 사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동성애자인 앨런 튜링 이야기를 왜 하냐? 여기 잠깐 보세요. 2021년부터 영국 화폐에 50파운드에 앨런 튜링의 초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10파운드, 20파운드 해가지고 가장 큰 금액이 이제 50파운드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신사임당이 들어갈 자리에 이제 앨런 튜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신사임당이 왜 5만 원짜리 들어가 있는지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어쨌든 앨런 튜링이 여기 이제 50파운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역사적인 화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편 영국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는 동성애자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관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영국 정부가 앨런 튜링에 대해서 정식으로 잘못했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하고요.
2013년에는 훈장이 수여됨으로써 앨런 튜링은 완전히 복권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2021년에는 이렇게 화폐의 초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전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뭐 앨런 튜링이 화학적 거세를 받았던 그 시기보다는 훨씬 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좀 시간이 더 지나면은 영국처럼 동성애가 완전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날을 기다리냐고요? 뭐, 전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기다리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쪽에 대한 규제는 그 규제 자체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규제가 효과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서는 그런 도덕적 제재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역사적으로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어 축제 같은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남자들이 이렇게 우통을 다 까고 예쁜 젖꼭지 축제라고 하면서 옷을 그렇게 야하게 입고 뛰어다니면서 춤춘다고 하면은 그걸 허가할 지자체가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준이 늘 같아야지 기준이지 기준이 다르다면 그건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는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되 이게 사회적으로 표출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퀴어 축제의 방식으로 나오는 그런 데 대해서는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푼이었습니다.